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016년 이맘때쯤 추운 겨울 전국에 1,000만이 넘는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박근혜의 탄핵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판결이 낭독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당시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당시 외근으로 운전 중이던 저희 역시도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환호의 함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해 박근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기를 4년 9개월 정도 치른 박근혜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대통합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는 연말 특별 사면에 박근혜를 사면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사면 소식에 수많은 촛불 시민들은 충격적이었죠. 충격을 넘어 분노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공정을 중요시하고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동안 국민적 합의 없이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개개인마다 모두 다 다르실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것이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 해서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믿는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68% 정도였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21%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무려 9%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주시민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70%에 가까운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존중한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의 사면을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평가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유불리를 따지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1인이고 화가 나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진심만은 믿고 싶습니다. 다른 걸 떠나 인간의 생명만을 존중한 결단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위한 작전이라고 떠드는 이들도 있는데 사면 안 하면 안 해준다고 디랄, 해주면 해준다고 디랄, 오로지 정치를 위한 정치만 하는 저런 자들이 어찌 봉황의 큰 뜻을 알까 싶습니다. 그냥 정치에 환장한 환자들인 것이죠. 박근혜 사면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분들 많으실 텐데 비판은 하시되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말자. 비판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윤석열입니다. 정적인 계산을 한 사면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에게 45년형을 구형한 윤석열입니다. 현재 윤석열 주변에는 친박계가 아닌 친이계가 주요 요직을 꿰찬 상태죠. 이로 인해서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립구도 역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박근혜를 지지하는 대구 경북 시민들은 윤석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복당시킬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박근혜가 당분간 신병치료에 전념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따라 이번 대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과와 함께 감사의 메시지만 내면 조용하겠지만 윤석열에게 지지 또는 용서의 메시지를 내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응징의 메시지를 내면 윤석열에게 상당한 악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선거만을 의식하며 정권 교체 등과 같은 메시지를 내는 순간, 그때는 민주시민들과 중도층에서 다시 탄핵의 재심판론이 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윤석열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박근혜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국이 됐습니다. 자, 박근혜 사면 문제로 조용히 언론에서 묻힌 인물이 있지요.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의혹 오늘도 참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재직서인데 양식도 다르고 입사일도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제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건희가 지난 2006년 6월 폴리텍대와 같은 해 12월 수원여대에 제출한 H컬처 테크놀로지의 재직증명서 4본을 각각 입수를 했는데, 두 재직증명서에 전시된 발행일에 따르면 두 문서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폴리텍대에 낸 H컬처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이 2004년 12월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수원여대에 낸 회사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이 2003년 12월 2일입니다. 같은 회사 입사일이 1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력서에 적은 내용과 재직증명서도 차이가 납니다. 김건희는 폴리텍대에 낸 이력서에 산업체 경력란에 H컬처 근무기간을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6월 현재라고 적었습니다. 이력서와 함께 첨부한 해당 회사 재직증명서의 입사일 2004년 12월 2일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또 다른 재직증명서인 수원여대에 제출한 것에는 2003년 12월 2일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건희가 두 대학에 낸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약 6개월의 간격을 두고 같은 회사 이름으로 같은 대표이사가 발행을 했지만 문서의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폴리텍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반면에 수원여대 낸 재직증명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재 항목도 다르고 일련번호 형식도 다릅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의 H컬처 이사 재직 시점이 본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이력서 문서에서조차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오락가락한다면서 김건희는 재직증명서 발급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참 봐도 놀랍습니다. 아마 본인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제도 없애겠다는 윤석열인데 김건희가 해명할 일은 없어 보이고 그냥 바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조국 가족에게는 그렇게 개난리치던 기레기들은 왜 이런 것에는 그렇게 아닥을 할까요? 그리고 자칭 지식인이라고 입을 털었던 진씨, 서씨, 권씨, 당신들은 왜 이럴 때는 조용할까요? 앞으로 아닥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